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이 스태틱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메서드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스태틱 변수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름을 y라고 합시다. 봅시다. 자, 지금 화면에 적혀있는 이 코드 테스트 1 변수 만들어서 객체 인스턴스 리모컨 연결했고요. 리모컨 눌러서 y의 값 변경했어요. 그죠? 20이었던 녀석을 30으로. 그리고 출력을 했습니다. 이거 뭐 나옵니까? 주석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아예 좀 뺄까요? 이러면 이야기가 좀 더 쉬울까요? 여기서의 출력 결과는 이거 고민 많이 필요하지 않죠? 이거 30이죠? 방금 전에 값 바꿨으니까. 자, 얘는 30이에요. 얘는요? 얘도 30입니까? 요거는 20 아닌가요? 이걸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객체 하나 만들어지고 변수 있고 여기가 테스트 1이고 리모컨 연결될 거고 이 녀석은 y라는 변수 하나 가지고 있을 건데 원래 20이었는데 객체 만들고 나서 y 리모컨 눌러가지고 이거 눌러서 여기 접근해서 30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쓰겠다라고 하면 30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랑 별개로 그 다음 코드에서 진행한 건 객체 하나 또 만들었고요. 변수 테스트 t, 테스트 2 리모컨 연결될 거고요. 얘도 y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얘는 20인 상태에서 바뀐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쓰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20이니까 20 나와야죠. 지금 그러면은 이 코드에서 객체는 몇 개? 두 개죠? 이 두 번이니까. 그죠? 이 객체들은 서로 다른 이 객체들은 서로 연관이 전혀 없으니까 값을 여기 위에서 바꿨을지언정 밑에서 만든 이 녀석한테는 아무 상관없고 그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이거잖아요. 자, 실제로 이거는 30과 20 결과가 잘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인 거고 자, 여기 앞에다가 제가 스태틱을 하나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그대로 실행을 시킬 건데 경고가 뜨고 있긴 하지만 일단 무시를 할 겁니다. 얘네들의 경고가 이 스태틱 요소는 스태틱 방식으로 액세스해야만 해라고 하면서 경고가 뜬다라고 했는데 사실 경고는 경고지만 실행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이 객체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호출되는 이 시점에 얘는 존재하니까 실제로 불러다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러가 아니라. 아까 전에 인스턴스 메서드에서 아니 스태틱 메서드에서 인스턴스 변수를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그건 에러 존재하지 않는 녀석을 갖다 쓰겠다니까 에러인 거고 얘는 어쨌든 존재하긴 하니까 에러는 아니고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어떨까요? 똑같이 30, 20일까요?
제가 전 시간에 스태틱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태틱 언제 생겨난다고요? 시작할 때. 언제 사라진다고요? 끝날 때. 프로그램 끝날 때. 자, 그 사이 동안에, 시작하고 끝나는 그 사이 동안에 이 스태틱 녀석은 어떻게 있는다고요? 이미 자리 잡은 곳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고정된 채로 본인이 불려지기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y라는 변수는 스태틱 변수죠. 그럼 이 녀석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그 스태틱이라는 영역에 자리를 잡겠죠. 실행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객체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y는 객체 안에 있을까요? 제가 얘 만들어지고 나서 어디 있다 그랬죠? 스태틱 영역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객체는 만들어지면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힙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둘이 영역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y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얘가 태어나 여기 안에 객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녀석 안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30, 30이에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념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면은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처럼 변수 하나, 객체 하나, 변수 하나, 객체 하나 있는 상황에서 T1, T2 그리고 여기가 객체인데 리모컨 연결 그 다음에 여기에 Y가 있다 리모컨 연결 여기에 Y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면 처음엔 당연히 20, 20 갖고 있는데 얘 가지고 리모컨 눌러서 이 녀석의 값을 30으로 갈아 끼웠는데 얘를 눌러서 얘를 갖다 썼더니 어떻게 30이 나오지?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이미 우리가 스태틱을 배우면서 끝난 거예요. 왜? 얘가 이 y, 스태틱 변수라는 y는 어디 있다? 스태틱 영역에 있다. 여기 있다. 여기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이 y라고 하는 스태틱 변수들은 그 각각의 객체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에 존재하는 각각의 객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태틱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이 y를 바라볼 수 있게끔 연결만 돼 있어요. 이렇게 버튼으로.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눌러서 이 저기 변수한테 와요. 여기가 20이었는데 이걸 30으로 바꾸겠대요. 그럼 얘가 바뀌었겠죠? 근데 얘를 눌러서 또 여기로 와요. 왔더니 무슨 값 들어있어요? 30 들어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태틱 변수, 클래스 변수는요. 각각의 인스턴스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태틱 영역에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인스턴스들의 공유 자원이 됩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바라보고 객체를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이 변수는 여기 있는 거 하나가 전부예요. 실질적으로 인스턴스들마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리모컨을 눌러서 여기에 접근하면 결국 한 녀석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이 한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누군가 바꿨다면 다른 녀석들도 여기에 접근했을 때 바뀐 값을 볼 수밖에 없다. 그게 스태틱 변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인스턴스들끼리 이 변수의 값을 공유해요. 제가 예전에 클래스를 처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객체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여를 아예 못한다. 완전 남남이고 뭐 엄청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딱 나중에 이게 뒤틀리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이에요. 이거는 근데 정확한 의미로는 객체들이 서로 다른 객체를 관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이 스태틱 요소 때문에 저장되는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유지되는 스코프가 달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사실상 객체들끼리는 정말로 서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건 팩트예요. 이런 개념.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녀석은 스태틱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코드를 좀 틀어보자면 사실상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태틱이기 때문에 객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 뺐습니다. 객체 안 만들어요. 객체를 필요 없이 설계도한테 직접 호출할 수 있으니까 호출해서 y의 값을 30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객체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거 아니고 클래스를 사용해서 접근하니까 출력합니다. 여기까지 이 코드 문제 없겠죠? 변환되는 거?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객체 만들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y에 접근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사용해 접근하니까 문제 없죠, 이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30인 거 아니에요, 얘.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30, 여기서도 30. 스태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구조 안에 자바 JVM이 가지고 OS한테 뜯어냈던 그 메모리 영역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녀석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이런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메모리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알아두는 게 당연히 좋긴 좋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스태틱이 붙은 변수, 메서드, 클래스 이런 녀석들은, 클래스는 당연히 스태틱 클래스는 없어요. 그냥 클래스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녀석들은 여기에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생성됐다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얘네들 말고 자, 지역 변수 어디에 만들어진다 했어요?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메서드의 안쪽에 존재하는데 그 녀석들은 스택에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스택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메인 메서드 안쪽에 만약에 코드가 뭐 int x는 10 이렇게 넣었다. 그럼 이 int x는 10이라는 그 변수는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 있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스택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x는 10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이 x는 10이라는 이 변수는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이 녀석은 누구 때문에 생겨나요? 누굴 실행해야 생겨나는 거예요? 얘를 감싸고 있는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돼야 생겨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메서드 안쪽에다가 int x는 10 했어요. 이것도 지역 변수죠. 얘도 스택이라고 하는 곳에 생겨나요. 근데 이 int x라는 녀석이 실제로 생겨나려면 누가 실행돼야 돼요? 얘가 실행돼야 돼요. 이 메서드, 테스트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그때 이 코드를 만나게 될 거니까 이 코드를 그때야 실행을 하니까 그때 스택에 x는 10 생겨나는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바라보면 스택에는 메서드가 호출되는 그 단계가 여기에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야 지역 변수니까.
근데 메서드가 호출이 돼야만 그 지역 변수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스택 영역은 이제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메서드를 하나하나 호출하고 코드가 실행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뭐 코드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이 될 때, 여기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 어떠한 메서드 처리 같은 것들이 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스택 프레임에 이렇게 들어와서 쌓여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쌓이고 또 들어와서 쌓이고 이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얘는 한 번에 하나씩 실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 와중에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면 그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지역 변수들은 메서드가 여기서 실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 지역 변수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여기가 메서드 영역이니까 괜히 헷갈리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우리가 뭐 필요에 의해 만들어내는 류를 통해 만드는 객체라든가 아니면 류를 통해 만들어내는 배열이라든가 이런 녀석들의 값이 실제로 여기에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녀석과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은 제가 스택에 또 있다 그랬죠. 이 리모컨은 뭐 들고 있다고요? 아니, 이렇게 넘겨받아온 변수는 리모컨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리모컨은 실질적인 개념으로는 주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죠? 자, 힙에는 실물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힙에 있는 이 실물을 찾아가기 위한 주소를 스택에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보면은 우리가 뭐 메인 메서드 안쪽이든지 간에 여기 안쪽이든지 간에 뭐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 어쨌든 메서드 안에다가 쓸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개념 오케이 알았어 메서드가 실행이 돼야 여기 안에서 메서드 호출될 건데 여기 안에서 만든 변수니까 이 녀석 변수 여기 있을 거고 근데 객체 같은 경우는 값이 스택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얘 리모컨 들고 있고 여기 연결돼서 여기 객체가 만들어졌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전역 변수는요? 클래스를 제외한 클래스 변수인 스태틱 변수인 이 녀석을 제외한 그냥 인스턴스 변수인 전역 변수 이 녀석은요? 얘는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사실 말했던 거긴 합니다. 한 번 더 짚을 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가 아닌 전역 변수 이 녀석은 무슨 변수? 다른 말로? 자, 이 둘은 전역 변수라는 의미로 이 둘을 한 번에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스태틱이 붙어있는 이 녀석은 클래스 변수 혹은 스태틱 변수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두 번째 녀석은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변수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누가 필요하다? 객체가 필요하다. 근데 객체 어디 저장된다? 힙. 그러면 인스턴스 변수 어디 있어요? 힙에 있어요. 인스턴스 변수는 실제로 객체가 가진 변수예요. 객체가 따로 얘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객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객체가 힙에 있으니까 인스턴스 변수도 힙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역 변수는 스태틱 아니면 힙에 있어요. 스태틱에 있는 전역 변수는 스태틱이 붙어있는 스태틱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인스턴스 변수들은 전부 다 힙에 저장이 됩니다. 객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지역 변수는 어디? 스택. 왜?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메서드 자체를 스택 프레임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해보면 좋겠네요.
스태틱 메서드를 하나, 이게 이제 정리했던 거는 좀 지울게요. 스태틱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x는 어디에 만들어져요? 자, 일단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이 스택 영역에서 스택 프레임에서 관리가 될 거고, 우리가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변수를 만들어내면 여기서 변수가 생성된다 라고 했죠. 근데 저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예요. 그래서 저 녀석은 그럼 여기 있지 않나?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이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여기 있지? 그럼 여기 있으려나? 그러면 지역 변수는 스택에 있다 그랬는데 뭔가 좀 안 맞는데? 자, 이 녀석은 스택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스태틱 메서드도요. 결국은 이 녀석은 정의 자체, 만들어지는 그 정의 자체는 스태틱 영역에 존재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있는 녀석을 불러다가 실행할 때 벌어지는 일은 스택 프레임으로 와요. 메소드니까, 그죠? 여기서 실행을 해야 돼요. 이 스택 프레임으로 와서.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 그때서야 안쪽에 있는 변수를 생성을 할 거니까. 이건 지역 변수의 개념과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것까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재밌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린 거고. 자, 그럼 간단하게 예상을 하실 상황 한두 가지만 더 해보고. 자, 제가 테스트와 테스트 1 메서드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테스트 메서드 안쪽에서는 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는 테스트 메서드를 호출한 후에 x를 출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떨까요? 자, 끊어서 볼게요. 자, 일단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 실행할 수 있습니까? 실행 자체, 호출하는 게 가능할까요? OX? O라고 생각하시는 분? X라고 생각하시는 분? X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실행할 수 있어요. 자, 디테일하게 따져서 이 녀석은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만들어질 거야. 얘도 그렇긴 해. 근데 얘가 얘보다 위에 있어.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다면 그래도 뭐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사실 그거랑은 논외로 둘 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만들어질 녀석들이라서 같은 스태틱 요소들끼리는 호출하는 거 문제 없어요. 메서드들도 똑같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얘를 불러내면 얘를 실행하게 되면 x라는 변수가 만들어져서 10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지금 이 테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불러진 거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서 x라는 변수가 있겠네? 그럼 x를 출력할 수 있겠네? 이거 어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봤자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무슨 변수? 지역 변수.
지역 변수가 살아있을 수 있는 스코프는 언제? 메소드가 끝나면 얘는 죽어요. 테스트 메소드가 끝나는 행위가 여기 세미콜론 찍혔으니까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세상에 x가 없는데? 그죠? 이런 거 낚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x라는 변수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문제가 없고. 자, 그러면 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테스트 메서드 호출하는 거 가능합니까? 일단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고. 안 되겠죠? 없어요, 세상에. 이거 만들어질 때. 자, 이거 됩니까? 되겠죠? 세미콜론 안 찍어서. 얘가 만들어질 당시엔 얘는 있으니까. 자,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태틱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간단하게 정의를 해봤을 때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정말 아예 이해가 안 되고 나 모르겠어. 그러면 딱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이거랑 이거 정말 나머지 다 모르겠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설명을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한 줄만 더. 이런 거? 인스턴스 변수나 인스턴스 메서드 이런 녀석들은 스태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불러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는 무조건 스태틱이 붙어있는 녀석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역 변수 처음 설명드릴 때 여기다가 변수 이렇게 만들어서 이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출력으로 보여드리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이 앞에 스태틱을 붙였어요. 그 이유가 메인 메서드도 스태틱 요소예요. 그래서 스태틱이 있어야만 갖다 쓸 수 있어요, x를. 여기 인스턴스 변수로 만들어버리면 이 x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릴 법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메인 클래스랑 메인 메서드, 이 녀석들도 클래스랑 메서드죠. 우리 지금 클래스랑 메서드의 개념을 애지간히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 메인 클래스 가지고 객체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나요? 메인 클래스 이거 가지고 객체 만드는 거 가능할까요? 자, 테스트 클래스고요. 이 안쪽에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메인 클래스로 객체 만들어가지고 이 메인 메서드 호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메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의미만 빼놓고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 당연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메인 메서드에서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뭔가 좀 특별했기 때문에 클래스와 메서드의 개념 우리가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지만 이게 과연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도 그냥 클래스고요. 얘도 그냥 메서드예요. 그래서 돼요.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널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 인자 매개분수 개념을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건데 곧 배울 거예요, 이것도. 이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니까 애초에 객체화하지 않고 클래스한테 호출하는 것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개념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메서드는 재기 호출 스스로 불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돼요.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개념 그대로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은 자바가 미리 만들어 놨던 자바에는 수많은 클래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수많은 클래스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매스 랜덤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켜주는 그런 메서드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제가 리모컨 점을 찍어가지고 어떠한 함수,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그 앞에 쓰여있는 얘가 첫 글자가 대문자죠. 그럼 이 매스는 변수예요? 첫 글자가 대문자고 전 이런 변수 만든 적이 없는데 그럼 얘는 이 매스라는 녀석은 클래스겠죠. JDK가 이미 이 매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클래스로 존재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안쪽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랜덤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랜덤이라는 메서드는 당연히 스태틱 메서드겠죠. 왜냐하면 클래스한테 호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면 진짜로 스태틱 메서드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문법들은 이미 이 문법이 적용된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자바 여기 JDK 안쪽에 수도 없이 많은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이 클래스를 읽는 게 가능해져요. 그럼 자바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걸 읽어보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볼 바에는 구글 가세요, 구글. 근데 아무튼 이런 개념들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마다 이런 것들을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되고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분석입니다. 코드 분석. 그리고 코드 분석이 돼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쓰는 걸 먼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코드는. 읽는 걸 먼저 배워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태틱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이제 다른 내용을 조금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죠? 아예 새 개념보다는 그냥 15분? 15분이면 조금 애매한데 그냥 이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자나 매개변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배울 건데 그 전에 다른 거를 좀 할게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인트로 합시다. 지금 인스턴스 변수 하나, 스태틱 변수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 앞에다가
똑같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 붙여볼 거예요. 그랬더니 에러 납니다. 빨간색 밑줄이 생겼죠. 둘 다 생겼어요. 근데 둘의 차이를 좀 보시면 파이널이 없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실래요? 얘는 살짝 누워있어요. 이렇게. 얘는 똑바로 서 있고요. 그리고 글자 굵기 같은 거는 둘이 비슷해요. 근데 앞에 둘 다 파이널이 붙으면 스태틱 이 녀석은 누워있는 건 그대로인데 글자가 좀 두꺼워지고요. 얘는 얇게 서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의 개념이에요. 상수라는 건 변하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는, 변하지 못하는. 변수는 변해야 되는데 이걸 상수로 만들어버리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수학적인 개념에서의 상수도 안 변하는 걸 의미하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 에러 나고 있는데 이거 왜 에러 나냐면 변하지 못한대요. 즉 재할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만 해요.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화 안 했다고 얘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얘네한테 초기화라는 과정을 거쳐주면 뭐라 안 합니다. 이거 초기화만 해주면 돼요. 값은 뭐여도 상관이 없는데 타입에 맞게끔 초기화만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제가 재할당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재할당이 안 된다라는 건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못해요. 이 재할당이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변수가 변할 수 있는 수가 되는 건데 상수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할당이 안 돼요. 이게 상수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내에서 도대체 이 상수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지? 프로그래밍은 거의 대부분 이제 변해야 돼서 상황에 따라 동적인 처리가 되려고 우리가 변수를 썼던 건데 이 상수가 도대체 왜 필요해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이 녀석? 프로그램 내에서 변하면 안 되는 수들이 있어요. 변하면 안 되는 데이터들. 그런 녀석들 넣고 관리하라고 파이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바라고 하는 녀석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녀석을 연결하게 될 거예요. 얘네들을 연결을 해야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자바 내에서 좀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결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연결을 하려면 여기에 접속하는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 근데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접속할 때마다 값이 바뀌어버리거나 누군가에 의해 변질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 이런 정보들을 관리할 때 변하지 말라고 이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중간에 코드를 변질시키려고 해도 못 바꿔요. 얘를 재할당이 안 되니까. 이럴 때 파이널을 써요. 그리고 스태틱과 그냥을 둘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둘 다 개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될 게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얘는 에러가 안 나요. 뭐가 바뀌었더니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얘는 그 전역 변수였던 게 지역 변수로 오니까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에러가 왜 안 나는지 아세요?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지역 변수는 스스로 초기화 안 하면 초기화 안 해줘요. 기본값으로. 파이널도 마찬가지죠. 얘 무조건 초기화를 한 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값을 못 바꿔요. 근데 얘가 파이널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은 못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초기화를 한 번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안 하면 기본값으로 초기화해주죠. 근데 이 녀석 재할당 안 된대요. 그럼 초기화를 만들자마자 안 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기본값인 거잖아요.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무조건 바로 해야 되고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보통 통일된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 지역 변수로 쓰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맞기는 해요. 의미적으로. 근데 사실 파이널은요. 지역 변수로 쓸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역 변수라는 건 메소드가 실행되는 그 사이에서만 살아있는 녀석인데 그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애가 값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수는 전역 변수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때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 그리고 이 파이널이라는 녀석은 이제 메서드에도 붙일 수 있고요. 클래스에도 붙일 수 있어요. 변수에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메서드에 붙었을 때, 클래스에 붙었을 때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상수라는 기본적인 결은 똑같은데 느낌은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이런 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옛날에 저기 스트링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문자열 타입이고 모든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제외한 모든 타입은 전부 다 기본값이 뭐다? 기본값은 널이다 라고 했어요. 참조형 타입의 모든 기본값은 널이다. 스트링이든 우리가 만들어낸 테스트든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스든 이런 녀석들의 기본값은 전부 다 널이에요. 이 널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널은 데이터가 없다 이런 걸 제가 말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자 차이를 잘 느껴보세요. A 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데이터가 없다. 자, B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건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자, 이 결과는 뭐 나올까요? 널이 지금 A에 들어가 있는데 널이 들어있는 A를 찍겠다. 출력하겠다. 이게 지금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문자열 널이라고 하는 문자고요. 이거는 진짜 데이터가 없는 널입니다. 그럼 이거 뭐 나옵니까? 이거는 널이라고 나와요. 널이라고. 얘는 문자열 널을 출력해 준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해준 거예요. 그냥. 근데 문자열 널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보면 둘이 똑같아 보이죠. 보이는 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이건 그렇고 얘는 뭐 나옵니까? 이거 비출력하는 거? 얘도 널입니까?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에요. 공백. 한 칸에 띄어쓰기도 존재하지 않는 공백.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 휴지가 휴지심이 있는데 그 휴지심에 휴지도 남아있어요. 자, 그거는 이겁니다. 휴지심과 휴지가 남아있다. 둘 다 있는 거죠. 자, 휴지심은 남았는데 휴지가 없어요. 그게 이거예요. 얘는요, 휴지심도 없어요.
차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명확하게 어떠한 값도 가져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는 데이터는 있어요. 근데 얘가 명확한 값을 가졌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얘는 데이터가 없어요. 차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참조형 데이터들의 기본값은 널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참조형 데이터 얘가 우리가 참조형 타입이라고 하는 이 참조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기본 자료형 8가지를 제외하면 우리가 클래스 없이 타입으로 못 써요. 그래서 무조건 클래스가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이 클래스를 타입으로 쓰고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식 이 테스트 클래스를 가지고서 뭔가를 할 겁니다. 그럼 뭐 만들어야 돼요? 뭐 만들어야 되죠? 얘는 설계도니까 객체 만들어야 돼요. 객체. 그러니까 자, 변수를 만들어요. 저 t라는 변수에는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기본값 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건 모든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 널이니까 기본값이니까 널 돼요. 그 다음 널 말고는 이거 테스트 객체 조정하는 리모컨밖에 못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뭐 문자열을 넣을 수 있거나 하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리모컨을 받기 위해서 객체를 만드는 과정밖에 안 되지 않나요? 널 빼고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데이터 타입으로 썼다라면 널 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리모컨밖에 못 가요. 근데 리모컨은 뭐 들고 있다고요? 리모컨은 결과 그 자바의 그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했을 때 리모컨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주소.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주소를 가지고 그 실물을 찾아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힙이라는 영역에 존재하는 실물 객체를 찾아가기 위한 주소를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조형 타입이에요. 모든 기본 재료형 8가지 제외한 모든 나머지 타입들은 참조형 타입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참조형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뭐 10이나 어떤 뭐 10.0이나 아니면 한 글자의 문자나 이런 특수한 값을 1차원적인 값을 못 가진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참조형 타입들은 여기 주소가 없어? 이 변수가 가진 주소가 연결이 아직 안 됐어? 참조할 주소가 없네? 그러면 넌 데이터가 없어 라고 해서 널이라고 통일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은 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일 많이 접하시게 될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고 하는 예외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널 포인터 익셉션은 얘가 리모컨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리모컨을 못 가져서 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100% 이게 나와요. 지금 당장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뭐 다른 클래스도 필요 없어요. 이거 테스트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냥 스트링 가지고도 돼요. A한테 뭐 이런 거 찍어보겠다, 이걸 출력하겠다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에러입니다. 이거 보면은 널 포인트 익셉션 발생해요. 왜냐면 이 A라는 녀석은 리모컨을 못 가졌죠. 문자열이 없어요.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널이에요. 근데 널한테 지금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A가 널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야,
내가 리모컨을 어떻게 눌러? 점을 어떻게 찍어? 리모컨이 지금 없다고 널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테스트 가지고 이걸 보여드린다고 치면은 똑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이거 뭐 초기 안 했다고 뭐라 할 거니까 널 같은 거 넣어놓고 여기다가 뭐 지금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건 없지만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면 똑같은 에러 발생하는 거예요. 널 포인터 exception.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예외 상황을 정말 많이 볼 건데 그 이유는 객체를 다루는 과정 속에 객체가 올바른 값을 가지지 못했을 때 객체를 연결시켜주는 그 참조 변수가 올바른 주소를 참조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에러라서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 파이널 그리고 이제 널에 대해서 참조형 타입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했다. 그리고 그 참조형 타입들은 이 힙이라는 곳에 실제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연결되는 리모컨이 스택이라는 곳에 있는 변수에게 와서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영역들 또 머릿속에서 내부적으로 잘 한 번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은 앞으로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일 수업에서는 인자 매개 변수 이런 개념 배우면서 조금 더 다양한 활용 같은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어요.